완연한 가을로 들어서면서 건조해진 날씨 탓에 코가 답답하다는 분들 계시죠? 코가 막히면 쉽게 잠도 뒤척이게 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닥터 S에서는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효 교수와 함께 코막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해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요새 좀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 코막힘 증상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서 제 외래를 찾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코가 막히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네네. 비염이나 부비동염과 같은 코 질환이 대개 환절기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난히 코가 자주 막히고 이런 분들 어떤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비염을 꼽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비염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알레르기 비염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예.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연간 1,000만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계실 만큼 비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네. 보통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꽃가루 등의 원인 항원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던 원인 항원이 코 안으로 들어오면 코 점막, 특히 비갑계가 부어오르면서 코막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콧물, 재채기,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 등의 증상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중에 비염으로 연간 1,000만 명의 환자가 병원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비염이 있으면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 이상, 그리고 연간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또는 일상생활, 직업, 학업, 수면 등의 방해가 될 만큼 증상이 심하시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코막힘 증상을 좀 유발하는 원인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흔히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표현하시는 예. 부비동염입니다. 아, 이 부비동염은 코 안에 생긴 세균성 염증이 원인인데요. 하지만 부비동염 역시 코막힘, 콧물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비염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콧물이 좀 더 누런색을 띠거나 네. 발열, 두통을 동반하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비동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은 이외에도 집에서 간단하게 코 세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코 세척은 말 그대로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해서 코 안쪽을 씻어내주는 방법인데요. 각종 코 질환에서 원인 항원이나 세균성 염증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고 코 안의 습기를 유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늘 권유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코 세척이 부비동염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코 세척을 좀 잘못했을 때 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 주의하셔야 할 것은 너무 높은 압력으로 코 안을 깨끗이 세척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많은 환자분들이 코 세척을 하고 나서 귀가 먹먹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이것은 높은 압력으로 식염수를 코 안에 주입하면 코와 귀를 연결해주는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식염수가 중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심한 경우에는 중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낮은 압력으로 식염수를 코를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느낌으로 코 세척을 가볍게 시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담당 전문이시니까 이비인후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이제 코 세척을 하다가 귀까지도 이 식염수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보통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코 세척이라고 했을 때 그냥 코 있는 그 이물질을 뱉어내는 게 보통 흥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코 세척 방법이 있다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코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용액은 생리식염수인데요. 예. 이것은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동일한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세척 용액의 온도는 약 35도 정도로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약간 따스한 정도가 좋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게 생리식염수인 거죠? 네, 생리식염수를 제조할 수 있는 용기인데요. 예, 예.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세척 용액을 용기에 담아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네. 고개를 약간 한쪽으로 돌리고 위쪽으로 위치해 있는 콧구멍을 통해서 아. 생리식염수를 천천히 흘려 넣어줍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대쪽 콧구멍으로 식염수가 나오겠네요. 빠져나오면서 이제 세척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너무 높은 압력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천천히 이제 흘려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목 뒤로 식염수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척을 하면서 가볍게 이 하는 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하는 소리와 함께 네. 가볍게 세척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염과 부비동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코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콧구멍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주는 이 가운데 벽을 우리가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서 코막힘을 유발할 때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러한 비중격 만곡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쌍둥이나 형제 자매들의 코안을 진찰해 보면 비중격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네. 또 어렸을 때 코를 부딪히거나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 비중격 만곡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예. 또한 출생 시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코 부위에 압박과 외상이 가해져서 비중격 만곡증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실제로 출생할 때 자연분만한 아이들과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아이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자연분만을 통해서 출생한 아이들에서 비중격 만곡증이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은 수술을 통해서 세우는 방법도 있죠. 네, 수술을 통해서 비중격 만곡증을 해결을 해주고 이제 고든 비중격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예.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수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 코가 휘는 것도 잘 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면은 좀 한쪽 방향 휜다라는 그런 얘기가 속설이 있어서 그건 또 맞는 상식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그것은 사실 맞는 상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실 때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그쪽 코가 더 막히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예. 그런 속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몸은 생리적으로 한쪽으로 눕게 되면 그 아래쪽에 위치한 코 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분포를 하게 돼서 그쪽 비갑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체위성 코막힘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설과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한쪽으로 누우면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좀 저희가 지금까지 코막힘의 증상과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코막힘을 좀 해소하는 데 좋은 평상시의 생활 습관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 점막의 습기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에 특히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주무시는 방 안에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보습 효과를 위해서 바세린을 바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보다는 이비인후과에서 코 전용 연고를 처방받아 바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용적인 이유로 코털을 손으로 지나치게 뽑거나 혹은 코를 파는 등의 습관은 코 주위의 피부에 염증, 코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코막힘 증상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병원의 이비인후과 김영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